의료 영상이랑 의료 현장 및 산업에서 다루어지는 가시적 데이터, HPAV으로 이를 인지하는 인간의 해석과 기기의 인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의료 목적에 부합한 분석 사례를 데이터 기반의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기술 활용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적용을 통해 기술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 영상이란 모두가 다 아시는 엑스레이, CT, MRI 등의 특정 영상 의료기기들을 통해 획득된 인체 내부의 정보가 담긴 부호화된 숫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이렇듯 의료 영상은 다양한 의료 영상 장비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병원이 디지털화되면서 장비를 통해 얻은 환자 데이터가 아주 방대하게 늘어나 이를 관리적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숙제들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빅데이터 이슈가 의료 산업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으며 기존에 인간이 일일이 분석하기 어려웠던 질병 기조와 원인을 새로운 데이터 해석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의 척추 부위를 다양한 영상 장비로 얻었을 경우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영상 장비를 통해 얻은 의료 영상들은 기기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영상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영상 특징에는 그에 맞는 다양한 정보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특정 질환과 기저를 분석하는 절차가 전체 의료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의료 영상의 공통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폐암 병변 부위의 숫자 데이터 집합입니다. 우측 그림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인간이 식별할 수 있게 색을 입혀준 결과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좌측 그림은 영상 장비를 통해 얻게 된 최초의 데이터, 보통 로우 데이터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호화된 숫자들의 정보에 기술의 다양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의료진들은 우측 그림을 보고 가시적인 판독 과정을 거쳐 병변을 진단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1895년 독일 물리학자 빌헬름 렌트겐은 엑스레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발견한 후 실험 차원에서 찍은 최초의 사진은 그의 아내인 안나 베르타의 손이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인체에 투과하면 인체의 내부 구조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엑스레이 단순 촬영은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약 50년간 인체 내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법으로 진단 및 치료 분야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 후 연산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해상도의 엑스레이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한 아주 기초 사례입니다. 본격적으로 의료 영상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된 것은 1990년 초입니다. 그러다 컴퓨터 산업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2000년도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CAD, 즉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그노시스라는 컴퓨터를 이용한 보조 진단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서 영상의학과의 오진과 20년간 법률 소송을 정리한 논문인데요. 위의 논문에서 보듯이 1975년부터 1994년에 20년 동안 영상의학과의 오진으로 법률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전체 소송 42%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상승하면서 의료 영상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는 늘어갔습니다. 또 이것은 2000년 초 의료 적용된 소프트웨어 CAD의 기사입니다. 좌측은 미국 텍사스의 12,860명의 여성 중 20%가 유방암이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갑자기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CAD가 도입되면서 못 보고 지나쳤던 유방암의 증거를 많이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컴퓨터 활용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광고도 생겼는데요. 우측은 미국에서 $15만 더 내면 컴퓨터가 유방질환에 대해
더블 체크, 그냥 보통 크로스 체크라고도 하는데 한 번 더 진단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캐드의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출발한 알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이미지 체커 M1000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해당 제품은 1998년 AI 기술 최초로 FDA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솔루션은 유방 부위에서 미세석회화 또는 덩어리 병변 같은 아주 가능성 있는 유방 비정상 부위를 탐지해서 표시해 줍니다. 이 계기를 빌어 전 세계의 캐드 산업 분야는 신성장 동력을 얻게 되었고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대학과 연구진들에 의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업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암 중 폐암 발생률은 남자는 1위, 여자는 3위이고 암 사망률은 남녀 공이 2위를 차지하고 있듯이 아주 매우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러한 폐암을 컴퓨터로 조기 진단하고 악성도까지 평가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흉부 CT에서는 종양, 튜머나 아주 조그만 뇨들, 이런 부분들은 잘 보이지만 GGO 같은 그라운드 글래스 노즐이라고 하는 아주 경계가 모호한 질환 부위들은 크기와 형태, 위치에 따라 판독 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흉부 CT 영상에서 놓치기 쉬운 폐암 질환부를 소프트웨어 기술이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할해주게끔 적용한 사례입니다.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자동으로 탐지된 영역인데요. 이렇게 흉부 CT 영상에서 놓치기 쉬운 폐암 질환부를 탐지하고 분할해주는 소프트웨어로서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었으며 직경과 볼륨을 기반으로 악성도와 예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엑스레이 CT 등의 의료 영상에서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통해 단시간에 질병을 진단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들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중 메디컬 IP는 3월 한중 코로나19 환자의 익명화된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개발해 코로나19 분석, 정량화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메딥 코비드-19을 선보였습니다. 회사 측은 이 소프트웨어를 코로나 상황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전 세계에 무료 배포했으며 메딥 코비드-19을 활용하여 환자의 CT 영상을 통해 1분 내외로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병변을 자동으로 탐지, 분할, 그리고 정량화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폐 전체에서 병변 부위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병변의 무게를 정확한 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병변을 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은 메디컬 IP가 처음으로 이 기술은 북미 영상의학회 학술지를 통해서도 검증되었습니다. 흉부 CT 영상에서 양쪽 폐의 말초 및 기관지 주변의 코로나19 폐렴 질환 부위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로 찾아낸 폐렴 부위와 흉부 판독 전문의가 직접 코로나19 폐렴 부위를 진단하여 그린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컬 IP는 논문 Extens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 on Chest CT and Implication for Chest Radiograph Interpretation에 참여해 자체 기술로 코로나19 환자의 흉부 CT를 활용 폐렴의 중증도를 파악하였고 정량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전신 체성분을 의료 영상 데이터 분석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분석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